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은 그다지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닙니다. 1985포인트대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코스닥 시장도 강보합 권역에서 약보합세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140만원권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해보자라는 부분들이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강세 출발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다시 약보합세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들 추이가 지수에 대해서 연동을 해 나간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기술적 반등 이후에 조금 숨고르기가 진행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즉 코스닥 시장은 좀 더 반등권역에 놓여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차별화 시장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를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올려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식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페스를 매수를 하셨네요. 9,200원에 2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네페스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페스를 보게 된다라면 주가의 흐름들이 과거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큰 박스 권역이 있었죠. 뭐 만원 권역에서부터 한 2만원대, 한 22,000원 정도 박스 권역의 흐름들을 보이다가 2013년 2분기 때를 오면서 급락의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바닥 권역을 다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바닥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매수가가 9,200원 권역입니다.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근데 이 종목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네페스는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적 또한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2분기 실적이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부분들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일단은 실적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가가 8,100원입니다. 8,100원인데 손절가는 약 한 15% 가까이 좀 손실권역이시란 말이에요. 추가 매수는 일단 하지 말자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차 지지라인 약 한 8,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2차적으로 보게 되면 약 한 7,500원 정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8,000원 정도, 2차가 7,500원 정도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9,000원, 8,000원짜리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약 한 8,700원 정도 목표가를 놓고 종목 교체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동성제약이네요. 4,14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동성제약 한번 보죠. 동성제약을 보게 되면 중소형 제약사들 중에 잘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광동제약을 좀 둘 수가 있습니다. 정배열권역에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박스권역입니다.
박스 상단권역이 약 한 4,600원에 4,5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권역은 약 한 3,500원 정도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3,500원짜리대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3,000원 부분까지 다시 한번 밀릴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3,500원짜리대를 리스크 관리짜리대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즉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기본적으로 매수가 정도죠. 약 한 4,100원 정도 기술적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볼 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수가 정도가 오게 되면 일단은 비중을 좀 축소해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기가레인이네요. 기가레인을 13,150원에 비중 7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기가레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레인을 좀 보게 되면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이었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고점대가 서서히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즉 전형적으로 이 하락 추세대를 그려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하단권역대가 약 한 8,700원짜리대예요. 8,600원, 8,700원짜리대인데 일단 9,400원 정도대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한 8,800원 정도대까지 정고점짜리대가 되는 부분들이고, 넘어서고 난 이후엔 지지라인을 형성해 주고 있는 그런 자리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8,800원짜리대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점권역에서 너무 비싸게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이 7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이거 손절 타이밍을 놓치셨는데, 일단 11,000원 정도대 오게 되면 일단 비중이 70%니까 여기서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로 좀 줄여놓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부담스럽거든요. 결국엔 이 갭자리를 메웠어요. 이 갭자리를 메운 상황이기 때문에 8,800원짜리 때는 지지를 좀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윗꼬리에 위쪽에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8,800원을 지지해 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11,000원짜리 때입니다. 11,000원짜리 때를 거래량이 좀 증가되면서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와줘야지만 그 다음에 약 한 12,500원 정도 때까지 상승할 수 있거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11,000원 정도 좀 봅시다. 11,000원 정도 기술적 반등 타이밍 11,000원 정도를 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 8,8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11,0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코디에스네요. 4,6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4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코디에스 한번 봅시다. 코디에스를 보시게 되면 많이 밀렸습니다. 그죠?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4,600원짜리 때예요. 자, 1분기 실적이 그럭저럭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2분기 때 실적도 나름 좀 괜찮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자리대죠. 이 3,200원짜리 때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하락에 의한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보게 되면 약 한 4,000원 정도가 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 소외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 즉 순환매가 나타난다라면 4,000원 정도 때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대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든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4,000원 정도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문자나 연락 주시면 이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 CTC바이오네요. 18,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CTC바이오가 과거에 급락이 한번 좀 나왔었죠. 자, 18,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CTC바이오를 18,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요 자리대죠.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 이 흐름들이 좀 나타났을 때 그 압수수색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먼저 알고 있던 사람이 매도를 쳤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좀 동반됐죠. 그러면서 상승을 해줬습니다. 21선에 대한 부분들 지지라인 때, 즉 14,000원짜리 때가 저항자리 때입니다.
이 14,000원짜리대가 저항자리대인데 이 자리대를 일단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 더 나올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한 16,000원 정도 기술적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대에서는 손절 라인 의미가 좀 없어 보입니다.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반등을 조금 더 노려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SL입니다. SL을 19,000원에 매수를 했네요.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SL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L 같은 경우는 19,000원짜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자리대, 그죠?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추세선을 그어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가 좀 진행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좀 진행이 되겠고요. 중기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이러한 추세 라인대가 형성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지금 22,000원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좀 저항 자리대, 즉 단기적으로 이격 좁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완성차 쪽 섹터보다는 조금 더 좋습니다. 이 SL 같은 경우 나름대로 좀 이슈가 있죠. 이슈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숨고리가 나오게 되면 23,000원 자리대죠. 전고점 자리대. 이 자리대를 넘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외국이나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 섹터도 선택되어진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숨고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중이 50%입니다. 그죠? 15% 가까이 수익 중이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자리대에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약 한 21,500원이죠. 21,500원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일단 절반 정도는 챙겨 놓고 나머지 물량만 조금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수익이 좀 나고 있기 때문에 21,000원 정도, 21,000원 정도짜리대를 최종적인 익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아니, 기아차요. 기아차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S가 6만 원이고 비중은 15%예요. 6만 원에 15%요? 예. 혹시 기아차를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괜찮을 거라 그래서 왔죠. 괜찮을 거라고 해서. 예. 자, 현대차나 기아차의 흐름을 보게 되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예. 지금 조금 들어누워서 박스권역의 모습들로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자동차 쪽 섹터는 완성차보다는 부품주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예. 시장에서 놓고 봤을 땐. 그리고 기아차에 대한 모멘텀을 좀 보게 되면 중국 쪽에 공장을 증설을 하죠? 예. 거기에 따른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증설 부분들까지는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여유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점, 그 부분들 좀 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부분들은 원화 강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문제입니다. 원화 강세가 되게 되면 수출주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럽겠죠? 예. 그죠?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자동차 판매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약간 주춤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판매에 대한 부분들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여건상 보게 됐을 때는 지금 이 기아차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엔 다소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기관 네. 쪽에서도 꾸준하게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고, 기관도 지난주 금요일날 매도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아차가 외국인 쪽에 수급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자,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여유 있게요. 여유 있게 보셨어요? 예. 그러면은 이거 주가는 한 51,000원 정도짜리 때만 지지를 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5만 1,000원짜리대만 지지가 되게 되면 61선 그 월봉상 보시게 되면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여요. 일단 6만 원짜리대 매수를 하셨으니까 1차적인 저항 라인대가 매수가 부근인 6만 원 정도가 될 거고요. 예. 그 자리대가 넘어가게 되면 약 한 6만 6천 원짜리대까지가 2차 목표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예. 매도는 얼마나 갈까요? 매도는 1차적인 목표가가 6만 원이에요. 예. 그리고 2차적인 목표가가 6만 6천 원이고 6만 6천이나 되면 하더라고요. 네, 일단 1차 목표가가 6만 원이에요. 그러면 예. 6만 원 정도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요 전화를 주세요. 6만 원을 샀는데. 그니까요. 예. 제가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예. 중국 쪽에 대한 수혜는 조금 시간이 끌어야 돼요. 단지 복병은 예. 환율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아시겠죠? 예. 그리고 완성차보다는 부품 주술 섹터가 훨씬 더 좋아요. 유리해요. 그 부분도 예. 참고하시고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예. 아시겠죠? 6만 원 또 다시 전화 주시라고요? 네. 예. 언제쯤이나 될까?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마도 끝 여름쯤?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 시간 한 달이나 여유 두고 봐야 한 달 더 걸릴 거예요, 아마. 더 걸려요? 네, 한 2달이나 3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6만 원 되려면? 네. 아유. 그 부분 좀 감사합니다. 참고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KT 서브마린요. KT 서브마린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5,370원에 30%입니다. 5,370원에 30%요. 예, 예.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멘토님이 한번 추천을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내가 샀는데. 자, 네. 글쎄, 조금 아직도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서,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네, 자, 일단 5,300원대 5,37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근데 지금 보면 5,300원대에서 저점 자리대가 나온 게 한 4,800원, 4,700원대 후반권역에서 지금 횡보해주고 있죠?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이슈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여유있게 보게 된다라면 이 자리대는 좀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잠깐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11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30억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8억에서 31억으로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보다 조금 더 좋아진 부분들은 좀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네네. 근데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잠깐 보시게 되면 지금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이제 매도로 좀 전환되는 모습이었어요. 다시 네. 이제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까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이 자리는 충분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굳이 네. 5,000원대에서보다는 6,000원대 위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조금 여유 있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4,500원 정도만 이탈 안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네. 4,500원짜리 때만 지지가 되면 아마도 6,000원 위로 넘어갈 거예요. 6,000원 위로 넘어갈 테니까 그때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리 때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삼성생명요. 삼성생명이요? 예. 네, 매수가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매수가는 10만 6천 원. 10만 6천 원이요? 예, 예. 비중은요? 비중은 50%입니다. 50%? 예. 장기로 매수를 했는데요. 장기요? 장기. 네네. 예. 그런데, 손절가가 얼마쯤으로 잡아야 되며, 네. 또 매도 시점이 언제쯤 잡으면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그러면
갖고 가세요, 그냥. 예. 99,000원만 안 깨지면 될 겁니다. 99,000원요? 네, 99,000원만 안 깨지면 될 거고요. 예. 아마 11만 원만 넘어가게 되면 예. 삼성생명은 조금 탄력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예. 조금 요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인데 예. 어머님은 일단은 잘 사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예. 삼성 그룹주들 사이에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제일 인기 있는 종목이 뭔지는 아세요? 잘 삼성물산하고 삼성 SDI예요. 예. 근데 삼성물산하고 삼성 SDI인데 삼성생명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삼성생명에 대해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어요. 아, 예. 그렇다는 얘기는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봤을 때 한 12만 원 정도 때까지는 들고 가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예. 일단 12만 원 정도 때까지는 들고 가보시고요. 99,000원만 이탈 안 하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예. 좀 참고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자,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를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가가 6,000원이네요. 비중은 10%고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다산 네트워크스를 보니까 이렇게 제 체크를 해놨네요. 보니까 5,750원짜리대를 깨지가 않는다라면 그 다음 저항 자리대는 약 한 6,300원 정도대예요. 이 자리대가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줘야지만 약 한 7,200원 자리대까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매수가가 6,000원이면 일단 약간 수익권역이에요. 짧게 잡아드린다면 5,750원 요 자리대를 종가상 이탈해버리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1차가 6,300원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6,300원 자리대가 넘어가게 되면 약 한 7,200원 정도 때까지 2차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산네트워크스 같은 실적이 좀 안 좋았다가 올해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되거든요. 해외 쪽에 대한 부분들 진출을 좀 폭넓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일본 시장 쪽에서 나름대로 개척을 좀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유를 해 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5,750원 리스크 관리 자리대 그리고 단기적으로 6,300원 정도 1차 저항 라인 대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마지막 잔소리는요. 외국인의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죠. 현물도 매도가 나왔었고요. 선물도 매도가 나왔는데 1조 6천억 가까이 선물에서 대량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환매수가 오늘 조금 나와주는데 이거 환매수 안 나와줬으면 더 밀렸을 거예요. 일단 3,800억 정도의 환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들은 일단은 다행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크게 빠지진 않습니다. 빠져야 1960포인트 좀 잡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시장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다. 다만 차별화는 더 심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군들 중에서는 살아있는 종목군들, 즉 역별 종목군들보다는 정별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전략,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내수 섹터나 방어주들 위주로 보시는 전략이 시장에서는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가 있죠. 공부방이 있습니다. 매주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10시에 진행을 합니다. 인터넷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샘플러스로 접속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상막하 투매쇼가 끝나고는 바로 진행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공부방 하반기 대응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종목 선정 방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를 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